내란 혐의자 김용현 전 장관 기자회견을 열면서 JTBC는 오지 마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안 가면 언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엄연히 업무방해니까 가시라고. 아니 저희는 아예 질문도 못하는 겁니다. 그만 찍으시고 가래. 질문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하겠다는. 우리 기자회견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자들한테만 질문 받을 겁니다. 가세요. 일찌감치 경찰까지 불러놓았던 김용현 전 장관 측. 결국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는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사회적 나를 몰라? 이해가 안 돼요? 진행이 맞아? 김 전 장관 측에서 뭐라 할지 사실은 예측이 가능하긴 했습니다. 김용현 변호인은 이 시각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아마도 그 내용은 부정선거를 증명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필요한 당연한 정치 행위라고 강변할 것입니다. 네, 이런 예상을 전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엄은 통치 행위다. 야당의 폐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내란을 정당화하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적반하장 발언 속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한 팀킬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예, 업무방해 얘기까지 들었는데 뭐 크게 속상하지는 않습니다. 취재를 막아서는 그 과정도 좀 거칠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취재를 하고자 했던 것은 내란 혐의자에게 마이크를 열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주장 속에서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따져 묻기 위해서였는데 일단 저희가 직접 찍지는 못했고요. 저희와 제휴돼 있는 외신을 통해서 기자회견 내용을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현장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세요.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 자유가 아니라 초상권 침해라고. 가세요. JTBC 못 들어가나요? 예,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는 건가요? 장관님 의견을 반영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 질문은 받게 해주세요. 아이, 가세요. 아니 저희는 아예 질문도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만 찍으시고 가래. 질문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하겠다는. 우리 기자회견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자들한테만 질문 받을 겁니다. 가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짜 뉴스를 생 나는 언론사라서 아니요, 가세요. 가세요. 언론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를 자신들한테 말하면 무슨 됩니다. 기준이 있으시죠? 네. 네, 가세요. 자, 방해하지 마세요. 업무 방해하지 말고 가세요. 예, 김희정 의원님. 네. 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보니까 뭐 새로운 내용도 없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 염장을 더 지르려고 하는 것인지. 저 변호인들 보니까 그 대통령의 생각과 대동소이한데 변호인 구인난이라면서요. 같이 공동 그 변호인 하면 될 것 같아요. 입장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과 그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인식과 똑같은 지금 모습을 김용현 측 변호인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기가 막혀요. 근데 환상의 콤비는 맞는 것 같습니다. 둘이서. 그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다가 실패했죠. 그게 쇼가 아니었다면 사람이 그런 생각에까지 이르른다면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실패했다면. 그리고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게 되고 할 텐데 지금 오히려 지금 더 당당하게 잘했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할 일을 한 것처럼 개선 장군처럼 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더 놀랍고요. 이거는 석동현 변호사, 그다음에 김용현 측 변호인들의 어떤 입장, 그다음에 12.12 담화문의 어떤 입장, 다 대동소이한 내용들 마치 짜고 한 듯이 나와서 국민들을 더 분통 터지게 하게 하는가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강경한 입장의 어떤 보수층은 결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들이 과연 본인들의 재판 혹은 헌재 심판을 앞두고 무슨 도움이 될까요?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회견에서도 여러 질문이 나왔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정치적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언론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범이라고 확정하지 말라.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물론이죠. 내란 혐의자입니다. 내란범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고 언론사 취사 선택을 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것이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언론 관련 단체들은 자유로운 취재를 가로막고 언론 취사 선택해서 열겠다는 그 회견의 의도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일제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가 입장을 잇따라내고 있는데 정광재 위원님은 기자 출신이시니까 네. 또 남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취재를 하려고 하는 기자들을 막는다고 해서 그게 취재가 안 될 것도 아니고 실효적 효과도 없을 텐데 굳이 저런 모습을 연출해 갖고 오히려 더 큰 오해를 샀던 건 아닌가라는 역효과만 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었던 것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국민에게 본인들이 생각했었던 계엄의 정당성이라든가 내란이 아니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을 텐데 그렇다면 오는 취재진들을 막을 게 아니라 더 많은 취재진들이 와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다른 국민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무엇보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입니다. 미국이 굉장히 지금 뭐 어떻게 저런 나라가 저렇게 잘 돌아가지 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언론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토머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인데 정부 없는 언론과 언론 없는 정부, 이 중에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저런 식의 취재 제한, 특정 매체에 대한 불편한 마음가짐, 뭐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뭐 비판할 건 많지만 그런 태도에 대한 비판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장을 따져볼 텐데요.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뭐 이건 좀 새롭게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일단 주장이고요. 계엄 선포 직전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계엄 계획을 사전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국무회의가 있었죠.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표현을 드리자면 먼저 보고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장관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저 기자회견이 오전이고 오후에 한덕수 대행이 몽리를 부리는 듯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뭔가 그게 또 연결이 돼 있나? 인과관계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본인은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 잘 됐습니다. 뭐가 잘 됐냐면 부인했고 이제 법적 조치를 할 거 아니겠어요? 이번 기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공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본인이 지금 자청한 거지 않습니까? 예. 사실이 아니라고 본인이 너무나 억울하니까 가서 떳떳하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한덕수 공개 소환 조사를 해야 됩니다. 1차 조사가 지난주에 비공개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 비판하셨지 않습니까? 네. 국무총리가 내란의 공범으로서 핵심 공범으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증언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부터 가리고 내일 탄핵이 될 테니 탄핵 끝나고 나서 홀가분하게 가서 수사를 받으시고 거기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으실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한덕수 총리는 본인이 어떻게 하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텐데 절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공개 소환 조사에 응하셔가지고 빨리 구속 체포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한 정부의 몸담은 국무위원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일단 계엄 선포 계획을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 주장에 대응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라고 적극적인 입장을 국무조정실 통해서 냈습니다. 자, 그럼에도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김용남 의원님. 네. 그렇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내란 동조 혐의는 더 짙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김용현 측의 저 주장이 오늘 총리실 해명처럼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사실이 없다면 오늘 오후에 한덕수 대행의 담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김용현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가 헌법과 법률대로 지금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수사 재판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또 내란에 동조했던 당시 뭐 지금도 총리입니다만 한덕수 대행에 대한 내란 수사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라고는 했습니다만 아니면 오늘 오후에 그런 담화를 발표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저는 오히려 김용현 측의 주장에 많이 신뢰가 가는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내란의 공범이니까 이 사태가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돼서는 안 된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판단하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는 거는 그건 논리적이죠. 특검도 일단 막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탄핵 심판도 일단 늦출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어영부영 시간을 끌고 4월에 또 헌법재판관 6명 중에 2명의 임기 만료로 퇴직하고 나면 사실은 새로운 임명이 안 되면 4명밖에 안 남잖아요. 헌법재판관이. 네. 근데 우리 탄핵 절차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탄핵이 안 이루어지는 상황.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윤석열 복귀 시나리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덕수 대행 본인 스스로 오늘 만들었죠. 예. 자, 그 밖에 주장도 많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사실 대통령의 지난 12월 13일이죠. 담화, 30분 담화. 12일인가요? 12일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도 뭐 많아가지고 숫자가 헷갈립니다. 맞아요. 예, 12월 12일 30분에 가까운 그 담화 내용을 상당히 베껴놓은 듯한 표현들이 많아요. 뭐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이었다라거나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한 취지였다라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네. 입이 아픕니다, 사실. 그리고 뭐 병력도 조금만 보냈다라는 얘기도 같은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미 국방부에서 국회 보고한 것에 1,500명 이상의 군인이 투입되고 뭐 그 군 버스만 해도 107대가 가고 헬기 12대가 가고 무기 실탄이 뭐 1,500발이 만 몇천 발이었죠. 이런 얘기가 다 이미 그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국회 보고가 된 바가 있는데 얼마나 국민을 얕잡아 봤으면 12.12 담화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14일 지나서 그 얘기를 또 반복을 합니까? 예. 그러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런 공중전으로 뭔가 본인들이 정당하다는 얘기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게 더 황당하고 괘씸한데요. 그거는 석동현 변호사를 통한 대통령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군다나 통금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이 뺐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로써 뭘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치인들의 어떤 문제되는 것은 정치인들은 조금 제재를 가하겠지만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려는 건 없었다라고 마치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그냥 큰일을 한 것처럼 지금 또 그걸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주 큰일 하셨어요. 아주 통금을 뺐다는 거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본인이 다 했고 대통령이 약간의 수정만 했고 본인이 마치 내란의 수괴인 것처럼 짠 듯이 책임은 나에게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이미 검찰에서도 내란 수괴 혐의는 대통령에게 겨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주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정당하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혐의를 벗으려는 노력을 해야지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12.12 담화문을 베껴 쓴 듯한 기자회견을 남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본인에게도 좋지 않고 국민들도 이거를 단 한 사람도 받아들일 사람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도 김용현 측은 야당에 대한 경고 차원의 비상계엄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당시 대통령이
그 통금 조치에 대한 것은 삭제했다라는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거 자체로 그 포고령이 6.25 전쟁 때에도 계속 활동을 했던 국회를 비롯한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걸 다 사전에 읽어보고 본인이 수정까지 했다는 사실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자백이네요. 그렇죠. 일종의 그 내란 수계 혐의자 윤석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예. 기자회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실력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변호인들이 본인들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의 혐의를 더욱 뚜렷하게 해주는 자백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증언을 해버린 셈이 됐네요. 자,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도 지난 12.12 4차 대국민 담화를 보면 선거관리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고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 이게 대통령의 발언이었잖아요. 오늘 김용현 측 입장을 보면 비슷합니다.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래서 특별 조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아직까지 믿고 있는 아주 극히 일부의 지지층을 노리는 그런 여론전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 부정선거를 이용해서 보수를 재결집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에 절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그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국정을 안정화하고 우리 당 입장에서 본다면 윤석열 정권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우리 정당은 다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는 메시지들이 과연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들인가? 그러니까 우리 당의 안위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본인들만 지금 살려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 보수 규합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를 고립시키는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걱정됩니다. 또 하나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내란 동조 혐의, 공조 혐의, 방조 혐의 이거는 사실 수사를 통해서 규명해야 할 일들이 아직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에 계엄 삼포를 막지 못했다라는 도덕적 책임은 물을 수 있어도 당시에 부서도 하지 않고 만류를 했고 이후에도 사과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란 동조자라는 한덕수 국무총리 그러니까 권한 대행에 대한 프레임 씌우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김용현 측의 주장이 맞는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주장이 맞는지는 가려지겠죠. 그 가려지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에 발표된 포고령의 초안을 자신이 작성을 했고 대통령이 일부 수정했다는 그 주장의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문구 등을 수정한 것 이외에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통행 제한을 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장관 작성의 초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이를 삭제 지시하였습니다. 자, 저 부분입니다. 아까 김용남 의원이 짚어주신 지금 포고령 1호를 보면 국회 등으로 해서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잖아요. 그게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 근거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저 포고령에 대통령이 아주 깊숙이 관여했다라는 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란 수계임이 증명이 된 거죠. 예. 변호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다. 아까 김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런 행위를 왜 했을까?
아까도 여러 논의를 하셨습니다만 의견을 내셨습니다만 저는 이분들이 상상 이상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이러한 대언론 기자회견을 왜 계속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사 과정 속에서 통행금지와 관련된 내용은 쟁점으로서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을 텐데 굳이 얘기하자면 국민 불편을 없애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를 폐악질하는 집단으로 몰았기 때문에 그 국회를 직접 선출한 국민이 폐악질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국민을 또 위하는 것처럼 하는 위선적인 말을 했다는 것도 정말 가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통행금지 이걸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거꾸로 해보면 지금 행동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정보사의 블랙 요원들도 아직 다 복귀를 안 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들리고 있고 네. 그리고 내란에 계속 방조하고 동조하는 세력들이 계속 준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신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내란 공범들끼리 지금 서로 만나고 소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개적인 방식으로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괴이한 기자회견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내란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목적이 있어야 내란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 우리 헌법이나 계헌법이나 어느 법률에도 비상계엄이 선포된다고 해서 국회를 비롯한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6.25 전쟁 중에도 국회는 계속 활동을 했어요. 회의도 열리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포고령 1호가 국회를 비롯한 모든 정당의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헌법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배치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포고령을 읽고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라는 당시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직접 수정 지시했다라는 오늘 김용현 측의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었다는, 그러니까 국가의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기자회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죠. 불법 계엄이라고 해서 그게 곧 내란이라고 바로 연결은 안 되고. 그렇죠. 국헌 문란 행위가 있어야 되고 예. 국헌 문란의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데 1995년인가요? 판례를 보면 전두환 씨 판례를 보면 국회 출입을 제지하고 봉쇄하는 행위도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 내란으로 인정하는 판례까지 남아 있고 그걸 이번 사태에 대입해 보면 결국 국회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그 일련의 과정을 내란으로 볼 수 있다라는 판례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을 마치 위하는 것처럼 통행금지 얘기는 대통령이 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치 굉장한 일을 한 것처럼 위하는 척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공의들 48시간 이내 복귀 안 하면 처단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전공의들은 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1번에 적혀 있던 국회와 지방의회 이 다 국민들이에요. 그리고 헌법적으로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반헌법적이고 불법 계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위 체포조도 만들고 707 부대도 투입을 하고 막 이렇게 북한의 도발도 유도하고 이런 것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스스로 알았던 거죠. 반헌법적이라는 그 부분에 알았기 때문에 그걸 뭔가 메꾸려고 또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그 조치들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된 것이었고 지금 김용현 측의 그 내용이 12.12 담화문화 거의 대동소이한데 12.12 담화문 딱 나오고 났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내란 자백 아닙니까? 이렇게 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스스로 자백한 거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그로부터 보름 지나서
왜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비상식적인 행동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내일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상설특검을 추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